예, 안녕하세요. 도쿄 왕자입니다. 탈방에서는 공지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놀려면 못할 것도 아니지만 아무래도 대출을 갱신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지급이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월급 루팡은 아니니까 돈을 받고 일한 이상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무직일 때 재테크 영상 올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드라마 미생의 장면인데 아마 이런 식으로 당분간 뻘쭘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의 대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걸 2030년까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재테크를 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더러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20년간 주식 투자를 하고 몇천 권의 책을 읽어가면서 찾아낸 꿀통을 몇 개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껴둔 게 있는데 이건 구독자가 늘어나면 그때 풀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게 됐으니까 축하를 겸해서 오늘 그 꿀통을 공유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그동안에 풀었던 꿀통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공유한 이후로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으니까 아직 실행된 건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직 준비를 안 한 분들도 이제부터라도 저희 꿀통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준비하시면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6G입니다. 요즘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없죠. 아이돌도 1세대 아이돌, 2세대 아이돌 그런 말이 있는데 통신 쪽도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5G 시대지만 몇 년 전에는 4G 시대가 있었죠. 당연히 세대를 건널수록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간단하게 리마인드 드리면 통신 세대는 거의 10년마다 바뀌는데 관련 주가는 상용화 몇 년 전부터 폭발을 합니다. 5G가 2018년에 상용화됐으니까 그보다 한 5년 전, 6년 전에 관련 종목은 폭발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KMW 같은 종목은 저가 대비해서 400배 뛴 종목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6G 시대를 대비해서 관련 종목 미리 사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6G가 2030년쯤 상용화라면 우리는 슬슬 관련 종목을 지금쯤부터는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6G 시대가 도래해야지만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같은 게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던 그 수준으로 구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메타버스나 자율주행도 우리는 슬슬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6G가 도입되려면 위성이 필요합니다. 왜? 6G는 위성을 활용한 통신 세대이기 때문에 6G가 되려면 위성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성 산업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6G와 메타버스, 위성, 자율주행 이것만 잘 사둬도 우리는 2030년까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염병이죠. 2000년대 들어와서 세계에는 전염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몇 년마다 전염병이 퍼지고 있고 코로나 초반에 미국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는 마스크 주식이 일주일 만에 40배가 뛰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 끝나면 몇 년 지나서 다시 이런 전염병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호흡기인지 피부 접촉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서 해당 종목의 대장주를 국내와 미국에 사두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겠죠? 호흡기라면 마스크 관련 종목을 사는 거고 피부 접촉이라 그러면 방호복 같은 관련 종목을 미국과 국내에 대장주로 사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체 코인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코인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디어, 즉 코인 청약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해당 사이트에 자체 코인이 있어야지만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거고요.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인데 바이낸스 자체 코인인 BNB 시총이 몇십조가 넘어가죠. 그리고 이번 정부는 대선 공약 사항에 국내 거래소도 아이디어를 허용해 주겠다고 한 게 있었습니다. 아직 진행된 게 없지만 이게 허용이 된다면 업비트 같은 곳에서도 자체 코인을 만들겠죠. 그럼 현재 장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1조가 넘는 현금은 빗썸인 업비트에 들어올 겁니다. 당연히 거래소 호재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은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빗썸인 업비트 테마주는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런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네 번째 바로 꿀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나서 스스로도 좀 뿌듯했었고 이걸 주변에 공유했더니 다들 괜찮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 지주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탑4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그런 곳에서 10년차 일했던 회계사나 금융위에서 팀장하는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들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해줬던 그런 꿀통입니다. 먼저 이걸 찾아낸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인도네시아 주식책이 있길래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 샀었고 심지어 저는 인니 쪽에 관련해서 업무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도네시아 주식으로 손실을 보죠.
그 무렵에 베트남 주식도 유행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에 가서 뭐 직접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대신에 베트남 주식을 샀었습니다. 당연히 베트남 주식도 손실을 봤었고요. 그보다도 더 전에는 중국 주식이 유행을 했었죠. 저도 중국 주식을 했었고 뭐 성강통이니 후강통이니 하면서 그런 중국 주식책을 보고 중국사 투자 설명회도 가고 하면서 수익을 내긴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전에 우리나라는 90년대에 주식시장을 외국인들이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SK텔레콤 같은 게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폭발을 했던 거죠. 이 기사를 보셔도 92년에 자본시장 개방을 하고 강세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주식책을 보고 중국 주식을 하면서 또 중국 외에 다른 나라는 없을까 하면서 서점에 가니 인니 주식책이 있어서 그래서 인니 주식을 샀는데 손실을 봤다. 그런데 인니 주식은 그보다도 몇 년 전에는 분명히 화랑이 있었고 10년간 100배 뛴 종목이 있긴 있었다.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왜 100배 뛰던 그 종목이 제가 사고 나니까 떨어졌던 걸까요? 해외 주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미리 더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왜 저는 인니 주식이나 베트남 주식 같은 걸로 손실을 봤을까요? 이걸 알려면 책에 나오는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도네시아 주식을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한 건 아니겠죠? 인도네시아가 외국인들에게 주식시장 개방을 했을 거고 그러고 나서 시간 좀 지나서 여러분들이 우연히 인니 쪽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네시아 주식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괜찮다는 얘기에 투자를 결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몇 번 투자를 하다가 수익이 났을 거고 그러면 주변에 자랑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썼거나 했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수익이 점점 더 늘어났을 거고 그게 더 소문이 나면서 아마 뭐 출판사에서 출판사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집필한 시간이 있었을 거고 또 출판이 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뭐 제가 저 같은 독자들이 그 책을 사서 읽어봤겠죠. 그렇다면 외국에 개방하는 게 주식시장에 폭발하는 요소라면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책으로 그날의 주식에 관심을 갖는 과정에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걸까요? 외국의 시장 개방된 이후로 몇 년이 지나야지만 못해도 3년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서점에서 책으로 보게 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개방이라 호재가 터지고 3년을 더 지나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는 단물이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재미를 못 보는 거죠. 감이 오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해외 투자는 물론이고 다른 투자를 하면서도 내린 결론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정보를 얻는 게 느리고 판단도 빠를 수가 없는 거고 자금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선제적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바꿔 말하면 중국 주식이나 인니나 베트남이나 시중에 책이 나오고 나서 투자를 하면 늦는다는 거. 그러니까 책이 나오기 전에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를 때 해외 개방한 나라를 찾아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좀 신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해내고 나서 식스지를 찾아냈을 때만큼의 희열이 있었습니다. 대박이다. 이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거죠. 그럼 과연 그런 나라가 있느냐? 바로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미얀마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미얀마는 주식시장이 생긴 지 10년도 안 된 나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줘서 미얀마의 주식시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2018년도에 해외 개방을 결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2018년도에 이걸 찾아냈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아니죠. 우선 당시만 해도 상장된 종목이 5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미얀마는 뭐 아시다시피 국무 독재인 나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장한 종목이라면 당연히 미얀마에서 밀어주는 기업일 겁니다. 그런데 해외 개방을 해서 미국에서 투자를 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주지 않았습니다. HTS는 물론이고 전화 주문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미얀마 주식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예전에 모 증권사 지점장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뭐 해외 주식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지점 고객 중에서 제가 좀 특이했나 봅니다. 그때 제가 뭐 전화 온 김에 물어봤습니다. 왜 아직 미얀마 거래를 안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래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미얀마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거래가 미뤄지고 있겠죠. 당연히 내전이 일어나고 경제가 박살나는데 우리나라가 미얀마 주식 거래를 지금은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미얀마도 안정화될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지겠죠. 이번에 말하는 꿀통이자 우리가 노릴 게 바로 이때인 겁니다. 몇 년 뒤에 미얀마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면 우리는 몇 천만 원이라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미국인들, 그러니까 미얀마 종목 중에서도 미국인 같은 외국인들이 미리 많이 사둔 외인 지분이 많은 종목들을 한 5개 정도 소팅을 해서 분산해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걸 샀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투자한 건 우리는 그대로 따라타면 되는 겁니다. 중국 주식이 해외 개방하고 몇십 배가 뛰었습니다.
印尼도 10년간 100배가 뛰었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과거 경험을 비춰서 우리는 부자가 될 기회를 또 하나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 절대라는 건 없겠지만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있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모아두고 지금부터라도 CCG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기회를 보다가 미야마도 몇천 정도는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묻어두고 현생을 살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서로 사정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만만치 않은 현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 공유하는 것도 살아가는데 희망이나 목표가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치고 서러운데 미득구수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꿀통을 여러분들께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회사 생활만 하고 쪼들려 살거나 여유 자금이 있어도 예적금을 들뿐인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훨씬 좋은 가능성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그동안 제가 찾은 꿀통들은 다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저는 변함없이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유튜브나 블로그, 텔레그램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2030년까지는 저의 생각이나 정보나 의견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현생을 열심히 사시고 잠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7년에서 8년 정도만 버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